네, 지금부터 부피가 동일할 때 건널비, 즉 표면적이 가장 작은 입체 도형이 9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를 한 차원 낮춰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면적이 동일할 때 둘레가 가장 최소가 되는 도형이 원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진 않지만 구에서 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이 저희는 이와 같이 원임을 알잖아요. 근데 이 원의 면적을 계속해서 적분해서 쌓아나간 것이 구인 것을 알고, 또한 이 원의 둘레를 계속해서 쌓아나간 게 이 건널비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얘를 증명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관계가 생겨 이 명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저는 얘를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설명드릴 것은 등지부등식이란 겁니다. 이제 등지부등식은 이와 같은 원과 같은 평면 도형에서 넓이 A와 그 다음에 둘레 L 간의 그런 부등식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이 등지부등식을 써보면 4파의 A가 L제곱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A는 면적을 뜻하고 L은 둘레를 뜻합니다. 얘는 이러한 임의의 패곡선, 즉 끝과 끝이 이렇게 만나 있는 그런 패곡선에 대해서 성립하며 패곡선의 이름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면적 A, 그 다음에 패곡선의 둘레 L 간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이 왜 이 명제와 관련이 있느냐? 그 이유는 이 등호 성립 순간이 바로 이 알파가 원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A가 동일할 때 L이 가장 최소가 되는, 즉 등호 성립 순간, 그것이 바로 알파가 원이 될 때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명제와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얘도 아주 정량적으로 자세하게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수학적인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알파를 제대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곡선은 한 개의 매개변수 t에 의해서 이렇게 매개화가 되는데요. 이때 저는 이 알파를 xt, yt로 매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이미 알파 곡선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매개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t가 쭉 가면서 이 좌표들을 xt, yt로 찍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 t를 어떻게 매개화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갑자기 느리게 가다가 빠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빠르게 가다가 갑자기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즉 t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알파를 나타내는 xt, yt의 속도 벡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후 전개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서 이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일정한 속력을 띠게 등속도의 형태로 t를 만들어 줄 겁니다. 즉 알파 프라임 t의 크기가 2파이분의 L 등속도의 형태로 매개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후 사용할 한 가지 부등식, 이 이유는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떠한 부등식의 한 조건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xt를 적분한 형태가 0이 되도록 곡선을 만들어 줄 건데, 얘가 왜 가능하느냐? 이 알파를 평행이동해서 적절히 평행이동을 잘 시켜주면 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t의 적절한 조절과 곡선의 적절한 평행이동을 통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 알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한 가지 적분을 생각해 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 알파 프라임 t, 즉 이 곡선의 속도 벡터의 제곱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속도 벡터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형태를 띠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x't의 제곱, y't의 제곱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조건 속에서 요 알파 프라임의 크기가 2,8분의 L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알파 프라임 t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알파 프라임 t의 크기의 제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는 압니다. 따라서 얘는 4파이 제곱분의 L 제곱을 적분하는 것과 똑같고 얘는 결국 t에 대한 상수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꺼내지고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어려운 미적분학의 정리를 설명드리고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림 정리인데요. 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림 정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는 겁니다. 즉 f의 어떠한 d, 곡선에 대한 얘가 경계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계, 즉 이 곡선의 경계에 대한 이렇게 선적분을 하게 된다면 얘를 컬, 즉 이 곡선의 회전에 대한 미수 적분의 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정리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그림 정리인데요. 얘는 간단하게 증명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한 벡터장 f에 요 영역 D에서 경계에 대한 적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적분을 이렇게 같이 미소한 F들의 회전들 있잖아요. 이런 회전들을 다 더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요 회전과 요 회전을 합성하면 얘랑 요거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합친 건 결국 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다 보면 여기 다 만나는 부분들이 서로 상쇄가 되면서 결국 얘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그림 정리를 가볍게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림 정리에서 몇 가지 간단한 사실을 살펴보면 f를 p, x, y, i hat, q, x, y, j hat 정도로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p, x, y, dx 더하기 q, x, y, dy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회전을 생각해보면 결국 얘는 라운드 x, 라운드 f1 빼기 라운드 y, 라운드 f2 이것의 dx, dy에 대한 적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2차원 벡터장의 회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f1과 f2는 각각 f의 첫 번째 선분, 두 번째 선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그림 정리를 사용해서 마저 등주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라는 곡선의 면적 A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결국 그 알파를 나타내는 영역에서 이렇게 dx, dy를 이중적분 해준 형태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다음과 같은 꼴로 바뀌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즉 f라는 벡터장을 0, x라는 걸로 택하게 된다면 f2는 x고 f1은 0이잖아요. 그럼 얘는 0이 되고 x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1이 되잖아요. 즉 둘이 같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 정리에서
f1 dx 더하기 f2 dy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f1은 0이고 f2는 x잖아요. 그래서 얘는 x dy의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x dt dy dt 정도로 바꿔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얘가 바로 그 체인 룰, 그 연쇄 법칙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를 생각을 해준다면 x, y 프라임 dt로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x랑 y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곡선을 정의할 때 사용했던 그 x와 y입니다. 따라서 얘를 영역을, 적분 범위를 잘 잡게 된다면 0부터 2파이까지로 t니까 0부터 2파이까지로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 둘이 같다는 사실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봤던 등주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 형태였잖아요. 넘겨서 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적분의 형태가 있었죠. 먼저 0부터 2파이까지 x't의 제곱 더하기 y't의 제곱을 dt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 형태가 2파이분의 l 제곱이다. 처음에 봤던 이 적분이죠. 적분의 결과를 따온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거 0부터 2파이까지 x, y 프라임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된다면 얘가 알파의 넓이와 같다. 알파로 만들어지는 영역의 넓이와 같다라는 이 두 가지 적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L제곱이 2파이, 여기는 적분, 형태로 나타내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 적분 두 개의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2파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dt 빼기 4파이 곱하기 a는 이거잖아요. 0부터 2파이까지 x, y' dt 여기서 적분 범위가 같으니까 2파이로 묶고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한 번에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x, y' dt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식 조작을 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x', y', x, y' 있잖아요. 잘 보시면 여기서 x제곱을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을 다시 빼주면 되죠.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 형태로 빠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x'의 제곱에서 x제곱을 뺀 적분과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의 적분으로 얘를 두 개로 쪼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당연히 양수를 적분한 것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얘가 양수기만 하면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이 간단하게 증명이 되는데요. 얘가 0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위르팅거의 부등식입니다. 이제 이 비르팅거의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을 찾아봤는데 이해가 잘 가진 않아가지고 얘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비르팅거 부등식의 조건이 제가 처음에 설정을 했던 0부터 2파이까지 x를 적분한 것이 0이다 라는 것이 조건이 되는 형태거든요. 따라서 얘를 활용해줘서 비르팅거 부등식의 조건을 충족시켜줬고 이렇게 충족시켜준다면
얘가 양수라는 것이 나온다는 게 비르팅거 부등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얘가 양수인 것을 저희는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얘 또한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몇 가지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비르팅거의 부등식이 저희가 지금 증명했던 이 등지 부등식과 완전히 동치인 명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르팅거의 부등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등지 부등식을 써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프리에 급수를 활용한 증명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희는 최종적으로 L제곱 빼기 4파이 A가 양수이다 라는 등지 부등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게 이 등호 성립 순간이 1이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그 비르팅거 부등식에서 그 등호 성립 순간, 즉 얘 적분이 0이 되는 순간이 x가 다음과 같이 사인 코사인의 그 합 형태로 나타내질 때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였잖아요. 즉 둘 다 0이 돼야지 최종적으로 그 합이 0이 돼서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0이 되기 위해서 x랑 y'이랑 같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저희는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활용해서 풀게 되면은 이제 x랑 y가 원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함수 합성을 활용하게 되면 a를 c 코사인 t 빼기 감마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요거 y'이 마찬가지로 이 형태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y를 c 사인 t 빼기 감마 더하기 b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 또한 앞에 개수가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다음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와 y는 1입니다. 즉 등호 성립 순간이 1이란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 보이고자 했던 a가 동일할 때 l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평면 도형이 1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부피가 동일할 때 겉면적이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이 9이다 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대응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에 보이고자 했던 명제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